몇 해 전, 나는 다이어트와 식단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가 내 삶의 대부분이었고, 과자와 탄산음료로 끼니를 때우곤 했다. 그러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나서야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연히 직장에서 건강 세미나가 열려 이번 기회에 한번 참석해보고자 했다. 세미나의 연사는 유명한 영양사였으며 참가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식단 가이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식단을 계획할 때 왜 단순히 먹기 싫은 것들을 억지로 먹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이해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수분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영양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를 설명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영양사와 개인 상담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나의 평소 식습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자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첫째,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너무 바빠 아침을 거르거나 급하게 먹고 나갈 때가 많았는데 영양사는 우리 몸을 하루 동안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아침 식사에서 나오며 이를 통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과일, 통곡물, 달걀 등으로 구성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추천했다. 둘째, 각각의 끼니에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라고 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색이 다양한 채소를 먹을수록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피로와 두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매일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라는 그의 조언을 듣고 물병을 항상 곁에 두기 시작했다. 또 그는 외식이나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도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조언했다. 외식 메뉴에서 비교적 칼로리와 지방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거나 샐러드를 곁들인 메뉴들을 주문하라고 했다. 가공식품을 살 때는 원재료 목록을 확인해 당분과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조언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자 내 몸은 점차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피부가 맑아지고 자주 느끼던 피로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날카로워진 느낌을 받았다.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일찍 일어나 고요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내 일과의 시작이 되었다. 나의 건강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때의 영양사의 지혜 덕분에 보다 나은 삶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영양 보충제는 현대인의 건강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보충제를 찾곤 합니다. 그렇다면 영양 보충제는 정말로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영양학 전문가인 이현숙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현숙 박사는 여러 해 동안 영양학을 연구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해온 전문가로 여러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단 영양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작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광고나 주변 이야기로부터 영향을 받아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곤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다양한 식단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박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권장했습니다. 채소,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 각기 적절한 비율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특정 질병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나 임신 중에 있는 여성들은 추가적인 영양 보충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현숙 박사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필요성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보충제를 구매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영양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것만큼의 영양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영양소는 배출되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양 보충제가 어느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빈혈에 시달리는 경우 철분제를, 비타민 D 결핍이 나타난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과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영양 보충제의 필요성과 적절한 사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영양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현숙 박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복잡한 식단 관리와 보충제 구매에 뛰어들기 전에 가능한 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영양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식습관을 개선하고 그 후에 필요에 따라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영양 보충제의 사용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사전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가장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지훈은 늘 하던 습관대로 물 한 잔을 채워 마셨다. 처음에는 단지 목이 막혀 생긴 습관이었지만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 라고 적힌 글이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위가 그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아침을 물 한 잔으로 시작한 지훈의 하루는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상쾌하게 시작되는 듯했다. 몇 주가 지나고 지훈은 전반적인 컨디션이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물 한 잔이 큰 차이를 만든 것일까? 지훈은 호기심이 생겼고 더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여러 전문가의 글과 연구 결과를 살펴본 지훈은 아침에 물 한 잔이 몸에 미치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했다. 첫째로, 물을 마시는 것은 밤새 탈수된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며 이는 순환계의 활발한 움직임을 돕는다. 둘째로, 적절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줘 지훈의 피부가 한결 맑고 투명해진 기분이 들었다. 또한 물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변비를 예방하고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돕는다. 아침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로 인해 지훈은 아침 회의에서도 더욱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활기찬 기분은 그날 하루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업무 효율도 상승했다. 지훈은 이러한 변화에 기뻐하며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이 습관을 권장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였던 친구들도 몇 주 후에는 물 마시기에 효과를 체감하고는 지훈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들은 좀 더 집중력이 향상되고 피곤함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작은 습관이 지훈과 그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체험하게 되면서 지훈은 깨달았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끈기 있게 지켜나가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앞으로도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을 고수할 것이며 더 건강한 삶을 위해 다른 좋은 습관도 찾아보려 했다. 물 한 잔의 중요성을 실감한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물을 마시며 자신의 일상을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번화한 도시에서 데이비드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위해 최근에 그곳으로 이사 왔고 데이비드는 동료들처럼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 숫자를 세고 긴 회의에 참석하며 보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런 앉아서 하는 생활 습관이 그의 건강에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던 중 하루씩 공공공보를 세는 것 걷기가 건강에 기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는 매일 걷기에 여러가지 이점과 그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30분만 걷는 것으로도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정신적 웰빙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특히 그 기사 안에서 한 여인이 생명을 변화시킨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영감을 받은 데이비드는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매일 최소 10 공공공보를 걷겠다는 간단하면서도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바로 지하철을 타지 않고 몇 정거장에서 내려 남은 거리까지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거리를 거닐며 그는 이제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 즉 새들의 지저귐, 잎사귀의 부드러운 바람 소리, 그리고 우뚝 솟은 마천루 위에 눈에 띄게 맑은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날이 주말로 지나가면서 개인적인 건강 도전이었던 것이 곧 그의 일상에서 사랑받는 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체 건강은 좋아졌고 허리둘레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올라갔습니다. 정신 건강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걷기는 그의 마음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창의력을 자극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시간을 활용해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쌓여갔습니다. 주말에는 데이비드가 친구들과 함께 도시의 여러 공원과 근처에 하이킹 코스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걷기가 그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의사회적 관계도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매 걸음이 더 이상 단순한 운동의 형태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데이비드는 하루 걷기의 오모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동료들과 가족, 친구들에게 도전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한 평범한 날, 한 기사가 그의 삶에 비범한 변화를 가져왔던 순간을 자주 회상했습니다. 그의 여정을 통해 데이비드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격렬한 운동이나 제한적인 식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더 나은 본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친 웰빙과 마음챙김에 대한 이해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데이비드는 매일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일상 목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에 많은 건강과 기쁨, 그리고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